한국 U17 축구가 첫 경기 충격 패배에 대한 화풀이를 제대로 했습니다.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두 번째 경기에서 선수들은 두수 위에 기량을 선보이며 지난 경기에 충격을 씻었습니다. 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17 축구대표팀은 한국 시간 8일 사우디에서 열린 U17 아시안컵 조별리그 시조 2차전 아프가니스탄과의 경기에서 전반 17분간 3골을 몰아치는 등 골폭풍을 일으킨 끝에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번 대회 예선 B조에서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마카오 등 비교적 약한 팀들을 만나 사전 전승을 거두고 본선에 올랐으나 첫 경기에서 예멘의 0대2로 완패한 것에 이어 한국전에서도 0대6으로 참패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5일 인도네시아와의 1차전에서 충격적인 0대1 패배를 당해 조별리그 통과에 노란불이 켜졌으나 일단 아프가니스탄을 크게 누르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 경기 승자가 이번 대회 조별리그 통과한 8팀에 주어지는 오는 11월 카타르 U17 월드컵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한국, 아프가니스탄전에 앞서 열린 인도네시아, 예멘 맞대결에선 인도네시아가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8강행을 조기 확정한 것은 물론 아예 시조 1위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을 토사구팽했지만 결국 그의 덕을 보게 된 인도네시아입니다. 1차전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한국이 경기 내내 공세를 퍼부었지만 인도네시아의 단단한 3백을 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경기 막판 에바드라 플로라스타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호 한국을 잡았다는 소식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U17팀의 감독 노바 아리안토를 신태용 감독과 비교하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볼라스포츠는 5일 아리안토 감독은 한국을 제압하기 위해 신태용 감독의 스타일을 적용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한 스승의 방식을 명백하게 경기에 녹였다. 그는 신태용 감독이 A대표팀과 U20 대표팀 감독을 겸임할 때 수석코치로 일한 바 있다. 따라서 그가 신태용 감독의 전술을 차용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아리안토 감독은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했던 3백 포메이션을 채용했다. 또 A대표팀에서 프라타마 아르안을 이용했던 롱스로인 전술을 따라하기도 했다. 그 결과 파비오 아즈카의 롱스로인 이후 혼란 상황이 페널티킥을 유도하며 결승골까지 이어졌다. 그는 신태용 감독이 경질당할 당시 그와 5년간 일한 것은 행운이었다. 그때 얻은 것들은 내 코치 커리어에서도 계속 간직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축 구연맹 주관대회는 조별리그에서 두 팀 이상의 승점이 같을 경우 승자승 원칙을 먼저 적용하기에 인도네시아는 남은 아프가니스탄과의 경기에 지더라도 시조 1위가 됩니다. 한국은 이날 전반 3분 선제골을 넣으면서 이른 시간부터 경기를 쉽게 풀어갔습니다. 공격수 정희정이 코너킥 뒤 문전 혼전 중 오른발을 쭉 내밀어 득점했습니다. 한국은 첫 득점한 3분 뒤 정희정이 문전 1대1 찬스에서 상대 골키퍼와 충돌로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훌쩍 달아날 찬스를 잡았습니다. 이를 김혜건이 침착하게 차 넣어 2대0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전반 17분 3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역습 찬스에서 김은성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 외곽에서 볼을 잡은 뒤 오른발 대각선 슛을 날린 게 상대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사실상 승부는 여기서 결정됐습니다. 후반에도 공격 의지를 굽히지 않은 한국은 후반 6분 이매찬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를 반대편에서 오하람이 다이렉트 왼발 슛으로 차 넣어 4대0을 일궈냈습니다. 이어 후반 21분 박병찬, 후반 25분 김은성이 한 골씩 더 넣어 6대0을 완성했습니다. 결국 승부는 한국의 6대0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한편 B조 경기에선 일본이 후반 추가시간 통안에 동점포를 내주고 베트남과 충격적인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1승 1무가 되면서 8강 진출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또 중국은 2패를 기록하며 월드컵 조기 탈락의 쓴맛을 봤습니다. 파멸을 맞은 중국 축구는 일본인 사령탑을 실패 원인으로 지목하며 원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중국 매체 신화스포츠는 7일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20년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우에무라 게니치 U17 감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에무라 감독이 이끄는 중국 U17 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과의 아시안컵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1대2로 졌습니다. 앞서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에 1대2로 패했던 중국은 태국과 조별리그 3차전 결과와 관계없이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조별리그만 통과해도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이 주어지는데 2패를 거둔 중국의 월드컵 진출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피파가 U17 월드컵 출전국을 기존 24개에서 48개국으로 늘린 가운데 아시아에 할당된 티켓은 종전 4장에서 8장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조별리그만 통과하면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중국은 다시 한번 국제대회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외부에선 전혀 충격적이지 않지만 중국 내에선 자조와 비판, 비난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U17 대표팀은 자국 내에서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황금 세대로 불리며 기대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 U17 대표팀과 2대2로 비기기도 해 월드컵 진출 가능성을 높게 봤었습니다. 신화스포츠는 중국 U17 대표팀은 한국과 경기에서 강한 투지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협동심과 강력한 팀워크를 보여줬다며 씁쓸하게 과거를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탈락을 일찍이 확정한 뒤 우에무라 감독을 페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매체는 우에무라 감독의 훈련 및 선수 배치가 적절한 걸까? 팀이 조별리그에서 조기 탈락함에 따라 일련의 문제를 긴급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며 우에무라 감독이 이끄는 U17 대표팀은 고강도 훈련 모드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조별리그 1, 2차전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기술과 전술 적용이 효과적이지 않았고 체력도 부족했다. 이는 팀 공격력 저하와 더불어 수비에 많은 허점을 초래했다. 어떤 이들은 대회 전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슨 특별 훈련을 했는지 궁금해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중국 포털 소우닷컴에 따르면 중국의 유명 스포츠 해설가 황젠샹은 U17 대표팀의 부진에 대해 논평을 썼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독특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부족하다. 경기장에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적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황젠샹은 기본적인 패스 기술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두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이 상대보다 현저히 낮다.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선수가 기본적인 패스 기술도 장착하지 못해 팀원끼리 서로 마주보면서도 정확하게 공을 패스하지 못했다. 연습 방식이 잘못되었고 디테일하게 연습하지 않으며 충분히 연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팩폭을 날렸습니다. 또 다른 축구 전문가인 마더싱은 우에무라 감독이 국제대회에 팀을 이끌고 참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선수단은 엄청난 압박감과 요구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경기 중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후반 15분에서 25분 정도부터 체력이 급감하는 문제를 보였다는 지적도 이렇습니다.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전반 33분 장청류의 선제골로 앞서갔으나 전반 추가 시간 1분 카사노프에게 동점골을 내준 뒤 후반 41분 알리에프에게 역전 결승골을 헌납했습니다. 조기 탈락에 대한 불똥은 선수에게도 튀었습니다. 중국 일부 네티즌은 등번호 10번 헤비빌라 누르아즈가 두 경기 연속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국을 따라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중계 카메라가 중국 벤치를 잡았을 때 수비수 비안 위랑이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다는 사실에도 분노했습니다. 경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마더싱은 마사하키 나카무라 전 감독이 AFC 감독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돌연 해고를 당하고 우에무라 감독이 충분한 연습 경기를 치르지 않은 점, 또 주장 장홍푸가 뛰지 않았다는 점, 무엇보다 이 대회 포함 6연패를 기록한 점을 토대로 이번 중국 U17팀은 역사상 가장 기괴한 팀이라고 평했습니다. 결국 일본인 출신 우에무라 감독과 중국 축구의 동행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우닷컴은 U17 대표팀의 대회 탈락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 축구협회는 U17 대표팀의 새로운 사령탑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세르비아 출신의 대한 두루제비치 감독이 우에무라 감독의 후임이 되리라 전망했습니다. 2023년 중국 축구와 연을 맺은 두루제비치 감독은 앞서 U23, U20 대표팀 감독을 맡은 바 있습니다. 한국 U17 대표팀 선수들도 이제 몸이 풀렸으니 다음 경기에서도 확실한 승리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길 응원해봅니다. U17 한국 축구대표팀 아시안컵 우승 가자! 이상 C1TV였습니다.